저질단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만족도 연구를 받고 있습니다. 한 1,500명의 30대에서 70 초반까지 1,500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정리한 결과입니다. 우선 바람직한 혼인제도란 뭘까? 누구는 일부일처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악법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200년밖에 안 됐죠. 다부다처, 일부다처, 남편이 여러 명, 부인이 한 명, 그리고 남편도 부인도 없이 사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과연 일부일처가 정말 좋은 제도일까? 혹시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아마 있을 것도 같아요. 결혼식에 가면 주례 선생님이 신랑은 항상 어른을 존경하며 신부를 평생 동안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신부에게도 물어보죠. 다들 네 라고 크게 대답을 하지만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글쎄 그게 대답이라고 물어볼 때 그 주례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불가능한 약속하라는 결혼 초기의 시작부터 일부일처제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다부다처 어떻게 될까요? 맨날 전쟁하고 싸움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온 세상의 전쟁통 속으로 휘말리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일부다처 좋죠. 마누라가 여러 명 아니 예쁜 아내가 이렇게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4명이나 거느리고 사는. 근데 실제로 일부다처를 하고 있는 국가에 가서 보면 이런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왕자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야 너는 아내가 4명씩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어보더래요. 한 60초간 됐는데 넌 하나지. 그래서 그래. 넌 네 마누라 어떠니? 그랬더니 가끔은 골치 아프고 귀찮고 헤어질 수는 없지만 골치 덩어리 다 그랬더니 그 왕자가 그러더래요. 그런 게 4명 있으면 어떨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다부일처, 인도 북부에 가도 있죠. 그래서 형제가 한 부인과 같이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부일처를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셋이 다 고통스럽겠죠. 다부일처도 좀 곤란할 거고. 그래서 일부일처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단 결혼 후 10년이 되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1년 이내에 재결합을 그만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징역 5년 이하의 처. 그리고 이런 걸 헌법에 넣으면 안 된답니다. 헌법은 아무도 안 지켜서 형법에다 넣어야 되는데요. 이런 일부일처제 제도가 실제 생긴다. 불가능한 건 아닌 거예요. 30대는 지금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나빠 먹고 다 좋죠. 10년후가 어떻게 될지는. 근데 40 중반을 넘기면 알지 알아. 이제 1년 남았다. 1년 있다 헤어질 테니까 그때 보자.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55세, 60세가 넘으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너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 모양이냐. 아침 설거지도 안 해놓고 청소도 안 하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복종으로 살아야겠죠. 이런 법이 생긴다면 연령에 따라서 결혼기간 주기에 따라서 남녀의 행복과 고통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러한 제도로서 이렇게 60이 넘고 70이 되었을 때 부부가 이런 모습으로 혹시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 빨간 선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만족도이고 파란 선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만족도예요. 이렇게 해서 결혼 기간이 흘러가면서 결혼 후 5년이 지나면 아내건 남편건 모두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 조사 데이터에 소위 열정과 사랑이 5년 정도 되면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40 내지 50%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참 재밌는 게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아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한껏 보면 그래 남편이 못나서 그렇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심층 면접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남편은 착하기 때문입니다. 착해서 맨날 마누라한테 미안하고 돈도 못 벌어다 줘. 짐승일도 못하고 인간일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한 생각을 아내에게 갖고 있는 반면에 아내는 강하죠.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너한테 할 거 다 한다. 이런 관계로서 결혼 후 7, 8년이 되면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소득과 남편이 벌어온 소득과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월 소득이 한 7, 8년 된 얘기니까 150만 원만 넘으면 요새 돈으로 한 200만 원이 조금 넘으면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 120, 30만 원으로 애들 교육시키면 무척 어렵죠. 그래서 어렵지만 200만 원만 넘으면 월 1000만 원 이상을 남편이 벌어와도 그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똑같고요. 물론 잘 사는 건 좋죠. 근데 잘 사는 거하고 남편의 만족도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난린 것만 있고 살아도 만족할 수 있고 무슨 72평 아파트에 살아도 본인은 좋겠지만 남편 만족도는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섹스의 빈도와 남녀 만족도는 어떨까?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혼 연령에 따라서 결혼을 10년 이렇게 3개 집단으로 놓아가지고 섹스를 하는 빈도와 부부의 만족도의 관계를 보았더니 매일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아무 관계가 없더라. 똑같더라고요. 부부의 섹스는 20대 후반, 30대 후반까지는 욕망과 열정의 표현일 뿐이고, 뭐 40대는 사랑의 소위 증거 또는 심볼이겠죠. 60이 넘으면 그렇게 별로 뭐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섹스를 하는 남자가 아니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려면 해라 하죠. 모르겠다. 김영옥 교수의 하버드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부인과 함께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중국 글자의 여자와 영문의 우먼을 그 차이를 밝힌 게 그 사람의 여자란 무엇인가 그 박사학위 논문인데 중국의 여자는 아이를 낳는 사람의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집녀가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하면 엄마요. 그렇게 바꿔야 되죠.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또는 알라스카 북쪽에 가면 이렇게 아이를 풀섭에 놓고 아이를 낳고 있죠. 영어는 맨자가 그리고 이 계집여자가 생긴 후 3000년이 지나서 발전자의 힘력자의 남자가 생겼으니까 300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아기를 낳은 사람, 아기를 안 낳은 사람 이렇게만 우리 선전 분류한 거예요. 여자가 이쪽에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래서 아기를 낳은 위대한 존재, 아기를 안 낳은 덜 위대한 존재. 근데 서양에서는 MAN이 먼저 생기고 거기에 적도가 붙여서 우먼이 생겼죠. 갈비뼈에서. 이런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동양에는 근친 상간과 같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다는 게 그분의 논문이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 생리학 사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인간 운의 세포의 특정 부분이 돌연변식 진화로 과다하게 성장하여 흡수한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는 이 정의를 아주 좋아해요. 사랑에서 배반을 당해도 그런 호르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런데요,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생리적 현상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가끔 하면 고객들한테 여학생이 무지하게 싫어하고 특히 40대, 30대 여자들은 아주 싫어요. 그러면 여자는 사랑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40 중반이 넘으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사랑은 이런 거랍니다.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앤토니 기딩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사회사 상가가 남자는 섹스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을 원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 사람은 3,000명의 남녀를 만나서 연구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 섹스는 둘이 같이 하는 것이고 혹은 여자가 더 원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은 진짜 아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그 전에 사랑의 말씀 전에 감정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의 조건을 너무 분명하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감성 사회학, 감정 마케팅. 근데 이거 분류를 잘 안 해놔서 잘 몰라요. 희로애락. 참으로 멋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 중에 로자, 화날 로자 요거 하나만 보면 저 여자 얼굴 표정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해필 바람을 피워도 내 친구랑 피나이 넘어. 제일 기분 나쁜 거죠, 그게. 그렇죠? 남자는 그래도 너보다 걔가 행결나다.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질투가 아닙니다. 신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내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친구들 사이에 창피하고 또 나로 보여. 자존심과 사랑은 같은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20, 30대 대부분의 오멈들은 사랑과 자존심을 많이 혼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 저는 이런 여자를 남자들이 좋아한다. 같이 놀 수 있는 여자.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여자. 나이가 들어서 싫은데도 털썩 안 피는 늙은 마누라. 참으로 남자가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 여기 여성분들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좀 안겨주십시오, 제발. 남자는 착해서 안지를 잘 못해요. 여자는 강해서 다 적극적으로.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한 3년 떨어져 있는데 미국에 우리 집사람 유학을 보냈어요. 25년 동안 시험만을 모시고 있어서 음식 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한 1년 만에 갔더니 비행장에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날 좋아하나 보다. 기분 좋다. 먼저 좀 덤비시기 바랍니다. 이 아줌마처럼. 남자가 싫어하는 거죠. 이런 거 따지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맨날 의심하고 무덤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상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바람을 피든 어디 가서 애를 낳든 무조건 믿는 거고. 너를 안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안 믿는 거예요. 너를 안 믿는다. 그게 의천증,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의지일 뿐. 하여튼 남자는 이런 여자 제일 싫어요. 따지고 큰소리 치고 맨날 어두운 표정, 눈에 도끼 있고 의심하고. 여자가 원하는 건 뭘까?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이런 남자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조금 잘생기고. 여자는 이 남자가 좋아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불복을 한다는 그 불복 자체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여자예요. 20, 30대 잘난 남자 3명 놓고 무지 좋아하는 거예요. 기분 만큼 뜨는 거죠. 이 남자가 누군지 잘 몰라도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식에 가면 자기와 사귀었던 모든 남자를 부릅니다. 자랑하고 싶었어. 그런데 남자는 한 명도 안 불러요. 들킬까봐. 그게 남녀의 큰 차이입니다. 제가 10분부터 시작했나요? 15분부터 시작했나요? 좀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남자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정중하게 대하고 내 가족과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정중하게 대하는 남자. 대접해주는 남자. 내가 단둘이 있을 때는 살짝 때려도 괜찮아요. 뭐 무시해도 되는데
남 앞에서만은 나를 정중하고 진지하게 대해주는 남자를 여자는 좋아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 자존심이 99%, 사랑이 1%고, 남자가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그 여자를 정중하게 대우해 30분 동안 딱 굳은 자세로 앉아서 오직 그 여자만을 쳐다봐요. 옆에 있는 여자 쳐다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럽니다. 그 여자 친구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이런 저 여자 이 여자 이쁜 여자 특히 쳐다보고 그러면 야, 이 남편 잘생겼다. 바람둥이 같더라. 그게 여자가 제일 듣기 싫은데. 근데 아내만 쳐다봤죠. 20분 동안. 야, 이 남자 괜찮더라. 나도 그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자는 행복해집니다. 정중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렇게 5가지 유형입니다. 반함 열정이 14%, 에로스. 뭐 많이 해보셨죠? 헤어지면 금방 또 만나보죠. 같이 있고 싶고, 손가락만 스쳐도 다 떨리고, 그런 반함 열정. 가장 많은 42%가 친구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귀어서 성미도 알고 이해도 하고 가족도 알고 눈만 움직여도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리고 전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친구. 19%는 조건 물질형 쇼핑 리스트, 아파트 32평, 의사해야 되고 자동차는 외제에 뭐 있어야 되고 키는 178cm 이상, 장남이면 절대 안 되고 아버지는 돈이 아주 많은데 골골해서 또 죽을 거 없고 이런 리스트를 해요. 이렇게 해서 물론 남자도 그럽니다. 남자도 아내 이런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19%인데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이런 사람이 30% 돼요. 그리고 친구형이 15%밖에 안 돼요. 참 우리나라가 참 좋은구나. 그 다음에 소유 집착형. 이건 반항 열정형하고 달라요. 기기, 질투, 지나가다 다른 여자만 쳐다봐도 뭐라고 그러는 여자. 그냥 맨날 불안하고. 밤 1시에 전화했다 새벽 3시에 또 전화해보고. 그러고 사랑과 공정을 구별하지 못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3에서 9년 동안 타입이 다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친근 성실형, 이 반함 열정형, 그 다음에 친구형 이런 사람들이 열정과 욕망이 식은 이후에 친근 성실형으로 많이 변해요.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보면서 웃고 이해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아직도 23%는 소유 집착형이나 반항 열정은 열정 휴머니스트가 돼가지고 매일 섹스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매일 같이 살고 그런. 또 하나의 타입은 세속 냉정형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조건 물질형 또는 희생 동정형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잘못했다 이거지. 잘못. 그러니까 그렇다고 헤어질 수는 없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좀 살자. 그래서 섹스는 하되 각방을 쓰고 서로들 이야기 안 하고 금전관리도 각각 따로 네가 번 건 네 거, 내가 번 거는 내 거. 위선이기형은 대부분 조건 물질형에서 위선이기형으로 오는데 잘못할까요? 다른 남자를 찾고 다른 여자로 결혼. 내가 그때 쇼핑 리스트에 하나를 못 집어넣었다. 가슴 크기가 C컵이라고 넣었어야 되는데 A컵이라 결혼해봤더니 잘못했다. 남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이렇게 4개의 타입으로 변했다가 결혼해 10에서 19년이 되면 이제는 진짜 보수가 되죠. 애들도 크고 돈도 많이 들 시간입니다. 상호 노력형이 53%, 자기 중심형이 40%. 이 사이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부 관계에서. 얼마나 같이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러느냐. 이 형,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요. 정은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애들 때문에 헤어질 수는
가족이란 경제 단위, 사회적 출세와 지위의 공동 소유, 아이들에 대한 부양,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반반이 돼요. 그래서 결국 60대가 넘으면 한 타입은 친근 행복형, 또 하나는 의무형으로, 또 하나는 세속 불행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친근 행복형이 30%, 손잡고 산에 같이 가고, 손잡고 교회도 같이 가고, 매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의무형은 할 수 없이 사는 사람, 맹수, 야 이 맹수야, 세속 불행형은 아예 서로 싫어하는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형이죠. 그렇죠? 이런 형이 되려면 결혼 19년 동안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초기부터 친근 성실형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도 곧 이런 시기가 오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결혼을 배우자 만족도가 5년이 되면 열정과 욕망에 식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이 빈 공간, 이 허공, 열정과 욕망에 식어버린 이 허공을 친밀감으로 채우면 화목한 가정이 되고요. 사랑이 아니라 친밀감. 그러니까 친밀감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기고, 섹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고. 전 이 아이의 표정이 참 좋아요.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들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옛날에. 모든 가족과 하루에 2번 포옹, 출근할 때 1번 포옹, 아무리 싸워도 저녁 퇴근해서 1번 포옹, 애들이 자고 있으면 그래도 1번 안아주고, 어떤 관계보다도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이루는 것은 아무리 싫어도 포옹을 하면 친구가 된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1번 서로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게 보면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아무리 싫어도. 그럼 웃다 보면은 가끔, 우리 마누라 이쁘네?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럼 손도 한번 잡고. 그리고 아이들을 한 인간으로 대하고, 아이들로 대하지 말고, 나의 소유물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 장애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